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논문을 찾아보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PD님은 우리 얼굴이 아셨나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네, 미도클라스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변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물론 결과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은 그 결과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아마 뭐 1등 아니면 2등일 거예요. 그걸 했는데 여기랑 여기랑 다르다.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가 좀 더 이상한 것 같다. 여기가 1mm가 더 튀어나온 것 같고, 여기는 라인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조금 더 완만한 것 같고, 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아마 성형외과 의사라면은 거의 뭐 매일 들으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그럼 비대칭은 왜 생기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일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짝짝이입니다. 짝짝이. 왜냐하면 우리 얼굴이 생겨날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3D 프린팅 되면서 생기지 않거든요. 양쪽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엠브리오가 이제 모이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선천적인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반안면 외소증이죠. 이게 정말 병적인 거예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얼굴이 반대쪽 얼굴에 비해서 작아요. 가장 많이 동반이 되는 게 귀가 좀 작거나 없거나, 저도 레지던트 때 많이 봤지만은 키 키우는 수술 있잖아요. 일리자로프라고. 그렇게 이제 뼈를 절골을 해서 나사를 조금씩 이제 늘리면서 뼈를 키우는 그런 수술을 해야 돼요. 병적인 거고, 후천적인 것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롬보그 신드롬이라고, 이게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그 연부 조직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점점 후천적으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구글에서 찾은 뭐 로우 성형외과라고 미국에 있는 성형외과인 것 같아요. 한쪽에 이게 해골처럼 퀭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 얼굴에다가 이제 지방 이식을 해서 좀 더 이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진이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논문을 찾아보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PD님은 우리 얼굴이 비대칭으로 노화가 된다는 거 아셨나요? 아, 왼쪽 오른쪽이 틀리게 늙는다고요? 네네네. 아, 처음 알았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노화 속도가 다르대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생기는 그 왼쪽 오른쪽 이제 두개골의 크기, 앞면의 연부 조직의 두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달라요. 안구 위치도 달라요. 그런데 그 한 연구에서 평균적으로는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의 노화가 빠르다고요. 그게 한 70% 정도 사람에게 보인대요. 그게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은 그 사람을 이제 반쪽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만 대칭, 왼쪽만 대칭 해서 이제 나이를 측정을 해봤을 때, 왼쪽만 대칭을 했을 때 이제 생기는 그 얼굴이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흑인 환자분 사진도 그렇죠. 왼쪽이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 환자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설명할 수 없다. 그 원인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서 현상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뭐 제 뇌피셜로는 아마 자네랑 우네가 다르니까 서로 쓰는 이제 표정도 다르고 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노화의 차이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때 말씀드렸던 책이 있는데, 우리는 우네가 감정적인 뇌잖아요. 그래서 왼쪽 얼굴 표정을 좀 더 풍부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을 많이 웃고 그러면 이쪽의 톤이 더 좋아지면서 조금 더 이제 리프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건 또 아닌가 봐요. 많이 써서 이거 노화가 됐나? 그런 생각이 저는. 근데 많이 쓰게 되면은 뭐 주름은 생기겠지만은 눈 밑이나 뭐 앞볼 쪽에, 그리고 입꼬리 쪽에 좀 더 이제 리프팅은 될 거는 같거든요. 현상적으로는 왼쪽이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비대칭의 심화도는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쭉 이제 봤거든요. 이분은 사진을 이제 제공해 주신 분이신데, 보시면은 왼쪽이 더 이제 처져 있는 거 보이세요? 왼쪽 눈의 고랑이 더 이제 깊은 거. 아나골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뼈가 점점 더 흡수가 되면서 아나골도 넓어지고요. 더 들어가요. 딱 눈물 고랑의 모양이 이제 아나골의 윤곽인데, 그 왼쪽에 이제 아나골이 조금 더 이제 더 깊어지고 더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분들도 이 정도인가요? 보니까 왼쪽이 조금 더 이제 처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술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고랑이 조금 더 이제 더 처져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 결과도 왼쪽이 좀 더 노화가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고랑의 깊이나 처짐은 조금 더 이제 후에도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환자분 사진 보시면은 이분도 왼쪽이 더 처져 있죠. 왼쪽에 이제 마리오넬 라인이랑 팔자도 더 깊고, 그리고 어떤 뭐 논문에 보니까 그러면은 이 비대칭은 어쩔 수가 없냐라고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 경락 마사지를 이제 받고 나니까 그 비대칭도가 줄어들더라 하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일시적인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일시적인 건지 영구적인 건지 뭐 아니면 꾸준히 해주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사진은 뭐 있더라고요. 이쪽에 목 뒤에 마사지를 하고 입가 쪽에도 여기서 입꼬리 쪽부터 귀까지 마사지를 하는 그런 이제 사진들은 있는데 뭐 지금 따오진 않았고요. 예. 제가 환자분들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얼굴이 너무 짝짝이라서요.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비대칭이 심하신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막상 본인이 비대칭인 건 알지만은 어느 쪽이 더 처져 있고 어느 쪽이 더 심한지는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없이 이제 수술이나 시술이 진행되고 이제 결과를 딱 봤을 때 내 얼굴에 남는 거는 이제 남아있는 비대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이제 데칼코마니로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은 원장님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완전 짝짝이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술 전 후랑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까 눈 밑에 사진 보여드리면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이제 비대칭은 있지만은 수술 전보다 오히려 나아지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뭐 비대칭은 오히려 교정이 조금 될 수도 있고 약간 남을 수는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술로 100% 왼쪽 오른쪽을 완벽하게 맞춰주실 수 있는 의사 성형외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하느님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거는 교황님이 의대 졸업해서 수술해도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최대한 이제 맞추려고 그쵸, 많은 노력은 분들이 하죠. 최대한 더 심한 비대칭이 생기지 않고 그 부분에 지방이 도드라지게 많다. 그럼 그 부분을 더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는 맞출 수는 있어요. 시술로 해서 비대칭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나요?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습관적으로 한쪽 눈썹만 계속 지켜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이마에다가 이제 보톡스로 이제 양쪽 다 힘을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는 있고. 뿌띠 시술이라든가 이런 시술로.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한쪽 얼굴이 조금 더 이제 두툼하고 좀 얼굴이 연부 조직이 많다. 그런 거는 뭐 수술로는 뭐 지방 흡입도 있겠지만은 뭐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걸로 한쪽에다가 팥을 더 많이 써요. 그럼 그 부분이 조금 더 들러붙겠죠. 그러면서 좀 더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어요. 수술이 아닌 이상 시술은 맞다가 안 맞아지면 다시 돌아가게. 그쵸. 아무래도 꾸준히 뭐 관리를 해주셔야죠. 괜찮은 시술이 있을까요? 뭐 가장 많이 보이는 비대칭 중에는 볼륨 비대칭이 잡기가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뭐 한쪽 뭐 옆볼이 더 꺼져 있거나 좀 더 볼륨이 부족한 거를 채워주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이트닝, 리프팅 레이저로 그 초음파 레이저로 이제 더 눌러주던가 그렇게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가 좀 더 많죠. 원장님이 딱 봤었을 때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대칭인데 계속 환자분은 불만이다. 아니 뭐 많다기보다는 드물진 않죠. 그럼 원장님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전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열의 9은 그렇구나. 입꼬리 필러 시술을 하고 조금 비대칭 됐다고 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찌됐든 이제 입술 전체를 키우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비대칭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볼륨이 커지면은 그런 것들이 좀 확대돼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낀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비대칭들이 이제 부각돼 보일 수는 있다. 혹시 뭐 이빨 같은 경우 치아 교정이 있는데 네네. 뭐 얼굴을 뭐 교정 이런 게 하는 게 뭐 있나요? 그거는 있어요. 그거 두상 교정이라고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이제 머리가 삐딱한 애들 있어요. 두개골이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동그랗거나 이제 타조알처럼 타원형이지 않고 정말 뭐 요렇게 생긴 애기들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 논문도 레지던트 때 썼었는데 6개월 이전에 헬멧 치료를 해요. 그냥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조금 더 뭔가를 대고 들어간 부위에다가 이제 공간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을 줘서 이거를 이제 계속 교정을 하는 거예요.
부작용 문제되는 건 없나요? 너무 누르면은 그 부분에 일시적인 탈모는 올 수 있어요, 애기들. 그 이후에 해도 당연히 효과는 있지만은 6개월 이전에 시작을 한 애기들이 나중에 최종 결과가 더 이제 대칭이 맞아진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 이쁜 뒤통수 하려고 자꾸 돌려줬었던 것처럼 아, 그것도 뭐 맞는 이야기예요. 그 똑바로 이렇게 자면은 이제 뒤통수가 납작해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압력을 가해서 모양을 이제 다듬는 거죠. 양압 수술로 뭔가 이렇게 비대칭 대칭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뭐 가능은 하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죠. CT나 3D 스캔 뭐 이런 걸로도 다 체크가 다 가능해요. 아, 당연히 뭐 가능하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가 너무 잘 나와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은 그걸로 이제 딱 이제 리모델링 해줘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약간 비대칭이 있었던 환자분들 좀 이렇게 했었던 뭐 어떤 사례 있으셨나요? 어느 정도 비대칭이 있어도 교정을 해서 좋아질 게 있고 하면은 할수록 더 엉망이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제 파괴적으로 계속 이제 건들다 보면은 그 부분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뭐 쌍꺼풀 이제 낮추는 수술이라고 이제 두 줄 따기라고 하는데 잘못하면은 한겹풀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용납할 수 있는 비대칭인데 정말 뭐 한 0.5mm 그 정도를 교정하겠다고 이제 칼을 대는 순간 조금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수술은 솔직히 말해서 양심 있는 의사가 오케이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봤을 때 재수술을 해서 더 좋아질 수 있을 때만 건드는 거죠. 적당할 때 이제 멈추셔야 돼요. 오늘은 뭐 이렇게 비대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솔직한 말씀으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연스럽게 이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도클래스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